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알려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저축계좌 두 개를 보유했었을 경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커뮤니티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를 두 개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누군가에게는 두 개가 필요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두 개가 너무 벅찰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가입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연금저축계좌 나는 두 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한 것인지를 꼭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주의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연금저축 계좌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나라는 은행증권 보험사 세 곳의 상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는 연금저축 펀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보험 혹은 연금저축 신탁을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뭐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신탁을 가입하시더라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해당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연금저축 계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절세 계좌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용도로 가입했는데 지금은 절세 계좌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일반 계좌에서 원금 1억 원과 만약에 이익, 배당 수입이 5천만 원 발생하게 되면 이 곳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배당에 대해서 세금 차감하면 770만 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향후 만약에 이러한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동일한 원금 1억 원과 배당 5천만 원을 만약에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연금저축계좌 수령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무슨 과세가 되냐면 저율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율이 15.4%가 아니고요. 많게는 5.5%, 적게는 3.3%로 과세되는 이러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2천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에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용도로 많이 가입했지만 현재는 이렇게 절세 계좌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세금적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에는 월등히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저축 계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연금저축은 꼭 연금 계좌로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생각은 없다. 자, 두 번째로는 배당 ETF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반 계좌에서 운용할 필요 없이 반드시 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장점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우리가 막 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생각이 없는 분들 납입 원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운용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배당 ETF 중심으로 운용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생기는 거죠? 배당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배당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15.4% 이렇게 세금을 떼가야 되는데 이 연금 계좌 안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과세가 계속 이연이 됩니다. 언제까지? 인출할 때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인출할 때 세금을 또 많이 떼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또 적게 뗍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15.4% 떼는데 이 저율과세 되게 되면 뭐 5.5%에서 적게는 3.3% 이렇게 과세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단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단점. 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이 과세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저율 과세 받기 위해서 혹은 인출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55세 이후에 인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세액공제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 절세를 하면서 장기간 운용하고 그다음에 55세 이후에 인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연금저축계좌 활용하시는 게 월등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의 장점은 뭐가 있냐? 자, 일단은 납입 단계에서는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16.5 또는 13.2%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환급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운용 단계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과세 이연, 원래 소득세 떼야 되는데 인출할 때까지 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이때 표현은 과세 이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15.4% 세금이 없기 때문에 15.4%만큼 계속 장기적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인출 단계에서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때 저율 과세되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점이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자, 그리고 단점은 일단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연금 외에 수령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거, 과세 이연된 거, 그다음에 인출했었을 때 어찌됐던 연금 외에 수령하게 되면 16.5%로 몽땅 다 기타 소득세가 과세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출에 대한 부분은 언제 할 수 있다?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에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입 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IRP와 연금 저축은 완전 다릅니다. 조건 자체가요. IRP는 10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되든 간에 연금 저축은 일단 5년 이상 체크 잘 해주시고 가입 기간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의 조건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기간 돈이 묶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장기간 운용했었을 경우 운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장단점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고 계시는 근로소득자이고요. 자,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회사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현재 나이는 만 55세이고요. 연금저축 펀드를 10년 전에 가입해 연금 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이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 나이도 됐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를 개시할 수 있는 시점도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내가 연금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같이 한번 관련 내용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연금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그 연금 계좌 안에는 연금저축을 납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고객 씨는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순합니다. 그냥 신규 계좌를 하나 더 개설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쭉 납입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A 계좌의 경우는 이미 납입이 시작됐기, 연금 개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연금의 형태로 자유롭게 수령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계좌 B 계좌를 개설했다라고 한다면 연금저축 납입 통해서 세액공제 적용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운용했을 경우에는 과세 이연의 효과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인출했을 때 뭐 하면 된다? 저율 과세되는 이러한 구조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시 조건이 충족되신 분들은 일단은 하나의 계좌는 개시 신청하셔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셔도 좋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신규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셔서 현재 계속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연금저축 쭉 납입하신 다음에 또 B 계좌에서도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연금 개시 신청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는 뭐 한 사람이 하나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시 조건 충족하고 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연금 개시 신청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그렇더라도 그냥 장기간 목돈으로 굴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계속 납입하셔서 운용하는 방법들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례 2번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지만, 자, 일단은 연금 계좌의 전체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절세 계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한도 초과만큼 더 납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1의 경우는 연간 1,800만 원 납입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오고 계시는 근로소득자이며 앞으로 20년 동안 근로활동을 할 계획이다.
자,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1,8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여 6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나머지 1,200만 원은 운용하여 절세계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자, 아마도 연금저축계좌 두 개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때 연금계좌로 한 개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세액공제 받을 용도와 절세계좌 용도를 나눠서 두 개를 운용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민에 대한 해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득 원천을 잠깐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1번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계좌 안에는 세액공제 적용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600만 원 초과 1,200만 원은 계좌 2번에다 불입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생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운용수익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좌 1번의 경우는 인출하기 위해서는 만 55세가 돼야 되겠고요. 그때부터 뭐가 된다? 저율과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좌 2번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그냥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만 55세가 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고요. 만 55세가 되더라도 연금 수령 한도와 전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수령했을 경우에 저율과세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계좌 1번과 계좌 2번을 이렇게 나눠 놓더라도 하나의 계좌로 합치는 것과 두 개의 계좌로 나눠줬을 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연금 계좌가 두 개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뭘 달리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연금 개시 시점을 달리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계좌 한 개 혹은 두 개. 자, 일단은 연금저축계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든 두 개의 계좌에서 운용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잠깐 뒷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의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도 있고 운용수익이 있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 자, 일단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만 55세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의 경우, 운용수익의 경우는 둘 다 합산해서 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 신청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율과세가 적용돼서 인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계좌를 합산해서 운용하나 나눠서 운용하나 사실 연금 계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다만 두 개를 나눠서 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딱 한 분만 있습니다. 바로 각각 계좌별로 운용 방법을 달리 가져가고자 하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다 보면 운용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금저축 운용 방법도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운용 방법을 적용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계좌별로 운용 스타일을 달리 가져가고자 할 경우에는 이때는 계좌를 두 개로 나눠서 운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두 개를 나눠서 운용하는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사실을 모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가 두 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일단 내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 됐고 현재 계속 근로 중인 상태에서 연금 개시 신청을 한 경우, 자, 그러면 계속 근로 중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이때는 신규로 연금저축을 하나 더 가입하신 다음에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좌에서는 연금 개시 신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계좌에서는 신규적으로 납입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는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간 1,800만 원 납입 한도만큼 납부할 계획이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선택입니다. 하나의 계좌에다가 모두 다 운용해도 되고요. 혹은 각각 계좌별로 운용 스타일을 달리해서 분배한 상태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계좌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납입 한도만큼 납입하고요. 나머지 2번 계좌는 1,200만 원까지 절세 계좌 용도로 납입하는 경우. 자, 다만 추천드리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자, 운용 스타일을 달리 가져가고자 할 경우.
이때는 정말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운용에 자신이 없고 한 가지 상품만으로도 운용하는데 상당히 벅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절대 계좌를 두 개로 나누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좌 두 개가 불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일단은 만 55세 이상 됐고요. 연금 개시 요건 충족한 상태에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금 계좌를 두 개로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양한 운영 전략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하나의 계좌만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굳이 두 개까지 운용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한 개의 계좌에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많아지면 생각보다 관리는 더욱 어렵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연금저축계좌 두 개를 활용해야 된다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틀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잘 고려하신 다음에 두 개를 운용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두 개를 운용하는 게 조금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 드시는 분들은 절대 두 개로 운영하지 마시고 하나의 계좌를 잘 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